오늘의 사연은 하나버드 교수가 아프리카 가나의 쌀 수확량을 연구하였는데요. 그곳은 10년 넘게 가뭄에 시달리며 논마다 흙먼지와 갈라진 땅만 남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황금빛 쌀이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 그 힘이 만든 210% 수확량 증가의 비밀. 과연 이 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존 에반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농업경제학과 국제개발을 가르치고 있죠. 20년 넘게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어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농업 통계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 북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가나 북부의 쌀 수확량,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들은 냉정했죠. 연평균 강우량은 30% 감소, 농지 면적은 15% 축소.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쌀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에서 유독 한 구역만 초록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다웨냐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죠. 분명히 오타이거나 입력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다웨냐 지역은 정말로 다른 곳들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가나 농업부 보고서, UN 식량농업기구 데이터, 그리고 각종 연구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 통일벼 품종 도입 및 기술 전수 프로젝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통일벼라고요? 저는 한국의 녹색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통일벼로 식량 자급을 달성했다는 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술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부 보고서를 읽어보니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된 코리아모라는 품종들이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었고 수확량이 기존 품종 대비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진짜 데이터인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학자로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어요. 저는 즉시 동료 교수인 마이클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알고 있나? 한국의 쌀 품종이. 아, 그 이야기 말인가?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상으로는 그래.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존, 혹시 직접 가볼 생각인가? 그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논문과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이 정도 변화라면 반드시 그 뒤에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가나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죠.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시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논문 속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 속 노트북에 담긴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뜨거운 인간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과연 논문에서 사라진 그 나라,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코토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나의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보스턴의 선선한 가을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든 건 곧 만나게 될 현실이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다웨냐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아크라에서 동쪽으로 약 40분 거리였죠.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도로 양쪽으로는 말라버린 논들이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이게 정말 쌀을 키우던 땅인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갈라진 흙바닥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혹 보이는 농가들도 문을 굳게 닫은 채 적막했습니다. 현지 농업 담당자인 크와메 오세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들도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싶더군요. 크와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일대가 모두 푸른 논이었어요.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 다웨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메마른 땅 사이로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죠? 저는 흥분해서 물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찾고 계신 그 논들이에요.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방이 메마른 땅인데 이곳만은 정말로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통일벼 덕분입니다. 정확히는 통일벼를 기반으로 개발한 AGYAPA 품종이죠. 논둑을 따라 걸으며 크와메가 설명해줬습니다. 3년 전 이곳의 한국의 코피아 센터에서 파견된 농업 전문가들이 와서 시범 재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첫 수확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기존 품종으로는 헥타르당 1.5톤 정도 나왔는데 AGYAPA는 첫 해부터 5톤이 나왔어요. 게다가 물도 훨씬 적게 쓰면서 말이죠. 그때 논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정성스럽게 벼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사무엘 오포쿠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통일벼 재배를 시작한 농부죠. 크와메의 소개로 사무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맑고 희망차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무엘 씨. 저는 미국에서 온 농업 연구자입니다. 이곳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듣고 직접 보러 왔어요. 사무엘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씨앗이 우리 땅을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주변의 푸른 논을 둘러보며 계속했죠. 이제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품종을 심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농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물 관리 방법, 시비시기, 병충해 방제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고 하더군요.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사무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웃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새로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지훈 전문가와 함께 매일 새벽부터 논에 나가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첫 수확이 끝났을 때 마을 전체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이웃 농가들이 줄을 서서 씨앗을 달라고 해요. 사무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년보다 재배 면적이 3배로 늘었거든요. 논을 둘러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메마른 아프리카 땅에서 한국의 작은 씨앗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씨앗을 믿고 정성껏 키워낸 사무엘 같은 농부들의 의지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사무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사무엘 씨, 이 변화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우리가 다시 농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논문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통계의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죠. 사무엘을 만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학자로서는 정확한 수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크와메의 도움을 받아 코피아 센터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김충혜 소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정하시더군요. 오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분이었어요. 하버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실제로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파일을 꺼내주었습니다. 3년간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자료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정말 입이 벌어졌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세한 비교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2021년 도입 전 현지 품종 수확량이 헥타르당 1.5톤이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김 소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AGYAPA 품종 도입 후 첫 해에 5.2톤,
작년에는 6.8톤까지 올라갔어요. 올해는 7톤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500% 증가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물 사용량 데이터였습니다. 기존 품종은 헥타르당 1만 2천 톤의 물이 필요했는데 AGYAPA는 7,200톤으로도 충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40% 절약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통일벼의 유전적 특성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서 토양의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게다가 광합성 효율도 높아서 같은 양의 햇빛으로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김 소장은 컴퓨터를 켜서 더 상세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월별 성장률, 병충해 발생률, 기상조건별 수확량 변화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나농업부와 공동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제3자 검증도 받았고요. 국제미작연구소에서도 인증받은 수치예요. 오후에는 실제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농부들도 만나봤어요. 아코수아라는 여성 농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서 온 씨앗이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어땠나요? 첫 수확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남편이 이제 아이들 교육비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코수아가 보여준 수확량 기록장을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2021년 1.2톤에서 2024년 6.5톤으로 증가했더군요.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수확량 증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이었어요. 3년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는 토양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재배 면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어요. 2021년 10헥타르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는 150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경험한 효과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죠.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농가 평균 소득이 3.2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농부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동료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농업기술 전수를 넘어선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야.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첨부한 데이터 파일에는 이런 요약을 적었어요. 도입 전에는 1헥타르당 1.5톤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같은 면적에서 무려 6.8톤이 나옵니다. 물 사용량은 40%나 절약됐고요. 재배 면적은 10헥타르에서 150헥타르, 무려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가 소득은 320% 증가. 참여하는 농가 수도 12가구에서 300가구로 25배 늘어났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 3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무엘 같은 용기 있는 농부들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멀리서 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야간에도 논을 돌보는 농부들이겠죠. 그 작은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기적은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믿고 끝까지 돌본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데이터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사무엘과 다시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의 논에서 함께 오후를 보내기로 했죠. 사무엘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한국 기술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사무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벼 이삭을 만져보더니 답했습니다. 거부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유럽이나 일본 기술만 믿어왔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솔직함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었나요? 김지훈 전문가를 만나면서부터예요. 처음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사무엘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2021년 3월 한국에서 파견된 김지훈 박사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박사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첫날부터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시더라고요. 김지훈 박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농부들과 함께 생활했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진심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들려준 김 박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의 농법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나의 토양, 기후, 그리고 농부들의 생활 패턴까지 모두 고려해서 맞춤형 재배법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물 관리였어요. 한국과 가나는 비가 오는 시기가 달라서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무엘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통일벼는 물 관리가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의 건기와 우기 패턴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답니다. 김 박사님이 직접 도랑을 파시면서 사무엘, 이렇게 하면 물을 30% 적게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첫 수확 때는 어땠나요? 사무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들려주었어요. 2021년 11월 첫 수확이 시작되었을 때 온 마을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쌀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 박사님이 더 놀라셨어요. 사무엘, 한국보다 더 잘 키웠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협력의 순간이었겠죠. 그 이후로 변화가 있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는 온 마을이 통일벼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제가 다른 마을 농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가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사무엘은 이제 지역의 통일벼 재배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 5개 마을에서 농부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신뢰요. 김 박사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끼리도 서로 믿고 도와주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사무엘이 논 한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낡은 노트였는데 김지훈 박사가 남겨준 재배 매뉴얼이었습니다. 이건 제 보물이에요. 여기에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노트를 펼쳐보니 한글과 영어 그리고 현지어가 섞여 있었어요. 꼼꼼한 그림과 함께 각 단계별 주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이 노트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전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가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다고요. 20년 넘게 농업을 연구해왔지만 정작 논에서 일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하시겠어요? 힘들 텐데. 사무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어요. 데이터로만 알던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새벽 6시, 저는 사무엘과 함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호미를 들고 있으니 정말 농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금세 깨달았죠.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볏뿌리가 다칠 수 있어요. 제가 호미질을 잘못하자 사무엘이 정중하게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사무엘 씨, 이걸 매일 하시는 거군요? 네, 벼는 살아있는 거라서 매일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통일벼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1시간 정도 함께 일하니 등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쌩쌩했는데 저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이에요. 교수님, 잠깐 쉬시죠. 제가 차를 끓여드릴게요. 논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푸른 논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메마른 땅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씨,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솔직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사무엘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0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600 정도 돼요. 3배 증가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활 수준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집도 수리했고 아내의 작은 가게도 차릴 수 있었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농업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수학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이 낫을 주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진짜 농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수학은 1년 농사의 결실이거든요. 낫으로 별을 베는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무거운 이삭들이 제 손에 가득 차니까 이게 정말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싶었어요. 이 작은 논에서 이만큼 나온다고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잘 됐어요. 헥타르당 7.2톤 나왔거든요. 제가 직접 벤 벼를 계량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구역에서도 상당한 양이 나왔거든요. 이론으로만 알던 수확량이 실제로는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사무엘 씨,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에요. 사무엘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예전에는 농업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은이들도 모두 도시로 떠났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젊은 농부들 몇 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도 농업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저와 함께 농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개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해질 무렵 사무엘과 함께 논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3년 전 10헥타르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150헥타르로 확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와요. 작년에는 케냐에서도 농부들이 왔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의 작은 마을이 이제는 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내년에는 가공 공장을 지을 예정이에요. 단순히 쌀을 파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사무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경제학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생히 볼 수 있었어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발전,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고 하루를 정리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논에서 배운 경제학은 20년간 강의실에서 가르친 것보다 더 값진 교훈이었다. 진정한 개발이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이 바뀌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의 더 나은 수확을 위해 오늘도 밤늦게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나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웨냐 마을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급식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이 쌀이 어디서 온 건가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 물었어요. 바로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쌀입니다. 통일벼 덕분에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식량 계획에서 구매해 가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던 마을이 이제는 남는 쌀을 팔아서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니요. 급식이 시작된 후 변화가 있었나요? 학생 수가 30% 늘었어요. 멀리서도 와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개발의 연쇄 효과를 직접 목격했어요. 농업 생산성 향상, 소득 증가, 교육 기회 확대, 인적 자본 개발. 교과서에서만 보던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났더군요. 농기구 가게, 쌀 도정소, 그리고 작은 은행 지점까지 말이에요. 언제 이런 가게들이 생긴 거죠? 크와메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작년부터예요. 농민들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죠. 도정소 사장 코피 아사레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는 2년 전 아크라에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게 되셨나요? 농업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농사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일벼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사업할 만한 환경이 됐죠. 코피의 도정소는 하루에 5톤의 쌀을 가공할 수 있었어요. 주변 5개 마을의 쌀을 모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에는 300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500톤을 넘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코피는 단순히 도정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AGYAPA 쌀은 품질이 정말 좋아요. 아크라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거든요. 일반 쌀보다 20% 비싸게 팔려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 거였습니다.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을의 청년 농업인 모임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농업을 선택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남아 화쿠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는데 왜 농업을 선택했나요? 농업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통일벼 성공을 보면서 농업도 충분히 혁신적이고 수익성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아마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 GPS를 활용한 정밀 농업,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었어요. IT 기술과 농업을 결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아프리카 농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농부들의 열정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농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을 방문했어요. 아코수아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150명이에요. 모두 통일벼를 재배하는 여성 농부들이죠. 이 협동조합은 단순히 농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구매, 공동판매는 물론이고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돈을 모아서 소액 대출도 해줘요. 누군가 농기구를 사야 하거나 씨앗을 구매해야 할 때 도와주죠.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였어요. 외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뭔가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르치러 가요. 토고, 베냉에서도 초청받아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가나의 작은 마을이 이제는 서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허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사무엘과 함께 마을 전체를 둘러봤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 켜진 집들이 늘어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사무엘 씨,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일벼가 가져온 건 단순히 쌀 수확량의 증가가 아니었어요. 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가나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나 농업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아프리카 농업 혁신과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겨우 일주일 현장 조사로 뭘 발표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이죠. 아크라에 다시 도착했을 때 세미나 규모에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15개국의 농업 장관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행사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 농업부 장관 아프리파 아쿠아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하버드에서 우리 사업을 연구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았거든요. 발표 당일 강당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가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러 왔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사무엘의 논 사진을 올렸습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펼쳐진 푸른 논의 모습이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수확량 453% 증가, 물 사용량 40% 절약, 농가 소득 320% 증가.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무엘과 김지훈 박사가 함께 논에서 일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가나에 단순히 쌀 품종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 건 신뢰였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이야기였겠죠. 김지훈 박사는 3개월 동안 농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고민을 나눴어요.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처음의 거부감, 점진적인 신뢰 형성,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성공의 순간들을 말이죠. 여러분, 개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기술력 아닌가요?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김지훈 박사가 현지 농법을 먼저 배우고 가나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통일벼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가나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협력이죠. 청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아프리카 각국 장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무엘이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떠난 후에도 프로젝트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 농부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 젊은 농부들의 혁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자발적 확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나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토고와 베냉에서 가나의 농부들을 초청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코피아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통일벼는 단지 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전한 나라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협력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케냐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요. 모두 자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건지 말이죠. 하지만 확신이 서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개발 협력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말이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나의 그 푸른 논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나에서 가져온 AGYAPA 쌀 몇 알이 작은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죠. 논문 작성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그곳에서 일어난 진짜 변화를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K벼와 아프리카 농업혁신 신뢰 기반 협력의 힘. 동료 마이클이 초고를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존, 이 논문은 좀 특별하네. 보통 농업경제학 논문과는 결이 달라. 어떤 면에서요? 숫자와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사람 이야기가 더 강하게 느껴져.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휴먼 스토리에 가까워. 마이클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사무엘과 김지훈 박사, 그리고 아코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없이는 이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논문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공동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신뢰 구축의 과정이었죠. 김지훈 박사가 3개월 동안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쌓은 신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분석했어요. 셋째, 지속 가능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끝난 후에도 프로젝트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논문을 완성하고 저널 오브 디벨로프먼트 에코노믹스에 투고했습니다. 3주 후 편집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에반스 교수님,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심사위원들도 높게 평가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을 단독 논문이 아니라 특집호로 다루면 어떨까요? 다른 연구자들의 사례와 함께 신뢰 기반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제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논문이 출간되기도 전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혹시 한국에 오셔서 우리 통일벼 시험 재배지를 둘러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연구에 감명받았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통일벼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상복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에반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나에서의 연구 정말 훌륭했어요. 저야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통일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이에요. 이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1971년 통일벼를 개발했던 그 연구 포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허문회 박사님이 IR667을 개발하셨어요. 그게 바로 통일벼의 출발점이었죠. 이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논을 둘러봤습니다. 가나에서 본 것과 비슷한 품종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란 통일벼와 가나의 AGYAPA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물론이죠. AGYAPA는 통일벼를 기반으로 하되 아프리카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품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일벼의 아들뻘 되는 셈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가나에 준 건 정말로 쌀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준 건 50년 전 자신들이 겪었던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였던 거예요. 1970년대 한국도 식량 부족으로 어려웠죠? 그럼요.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궁기가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까지 끓여 먹었어요. 이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1977년 통일벼 덕분에 쌀 자급을 달성했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고 해요. 심지어 쌀막걸리 제조가 14년 만에 허가될 정도로 큰 변화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농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그들의 절실함을 알 수 있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본 후 저는 실제 농가도 방문했어요.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에서 만난 박영수 농부는 40년 넘게 통일벼를 키워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통일벼가 우리나라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기반이 됐거든요. 박 농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역사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1970년대 한국의 농부들이 통일벼로 이룬 기적이 50년 후 아프리카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통일벼 시험 재배지를 찾았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를 보며 가나의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문득 핸드폰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 지금 한국에서 통일벼의 고향을 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키우는 AGYAPA의 할아버지뻘 되는 벼들이에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논의 AGYAPA도 지금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올해도 풍년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벼들이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이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어봤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세계를 다시 먹인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을 믿고 정성껏 키워낸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 몇 개월 후 논문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국제개발 분야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사무엘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그가 보낸 사진에는 올해 수확한 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교수님, 올해도 대풍년이에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씨앗 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